좀 많이 쉬었죠, 여러분들? 예, 15분이니까 좀 많이 쉬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15분이면 충분히 잘 시간도 되지 않나요? 한 10분 자고 화장실 5분 갔다 오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선왕조는 끝냅시다. 예, 조선왕조 정치사까지는. 근데 조선왕조 정치사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고 그 경제, 뭐 사회, 문화 그런 파트가 있는데 있어요, 그냥. 알겠죠? 예, 그렇게 좀 있다. 예, 그래서 정근대사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도는 여러분들 제가 계획하게 2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우선 계획해놨어요. 네, 계획은. 솔직히 이거 되게 최대한 줄이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하루 전날 시험 범위 끝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시험 전날 막 진도를 많이 남겨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맥시멈 그래도 널널하게 좀 여유 있게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그 현대사는 한 3문제나 4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마 맨 마지막 시간이 현대사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그거 좀 빨리 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습만 제발 잘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주제별로 한 거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제가 매일 원래 한 주마다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몇 시간 나가죠? 그래서 그거 풀면서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 테스트 꼭 그렇게 하세요. 틀린 거 있으면 그거 다시 가봐요. 예를 들어서 근초광이 틀렸다가 근초광 달랑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그럼 근초광 이거 있었지 그리고 넘어가면 공부 안 돼요. 그냥 백제보다 근초광, 무령광, 상황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까먹은 거 있나 없나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렇게 계속 복습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하게 또 잔소리만 늘어났죠.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늘어나는 건 잔소리밖에 없더라고. 죄송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의 통치에도 좀 재미없는 파트가 되죠. 우리 고려 성종 배운 다음에 기억나시네? 우리가 고려 성종 배운 다음에도 그거 배웠어요. 성종 때 통치도가 완비되었잖아. 그래서 고려의 통치도 배웠고 똑같게 조선의 통치도 누구 때 완비되니까 성종 때. 그래서 이제 뭐더라 조선의 통치제도 들어가면 돼 있고 고려 때보다 훨씬 더 쉽더라. 그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겁니다. 우리 고려의 통치도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이 조선 그냥 비교해서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갈게요. 자 페이지는 이제 몇 페이지? 18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선의 기본 모든 정치적 의사는요 어디서 결정되었다고 배웠었죠? 의정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의정부. 그다음에 이제 그 의정부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어. 그럼 명령은 이제 어디로 간다고 했었죠? 육조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의정부 육조 체제, 기본 체제 그냥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고려로 따지면 의정부가 뭐랑 많이 비슷하고 중서 문화성과 비슷한 것이고 그다음에 육부가 단지 이제 몇 조로만 바뀌었을 뿐이다. 6조로만 바뀌었을 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2조, 형조, 병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지만 요 그림 보면 금방 느낌이 올 거예요. 쉬운 거 먼저 병조 되겠죠 여러분들? 딱 봐도 뭐더라? 군발이란 거 알 수 있겠죠? 국방부.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요 맨날 병조판서 나올 겁니다. 왜? 남 같은 거 버리기 위해선 병조판서에 힘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 형조는 죄 주는 곳. 우리 형벌하잖아. 그죠? 형법. 그건 매우 쉽고. 그 다음에 공조는 여러 가지 뭐더라? 건축물이라던가 달이라던가 성곽 짓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호자 좀 기억해달랬죠? 대부분 국사에서 호자 들어간다. 무슨 호자다? 집 호자가 되더라. 집집마다 뭐 걷어들였던 곳? 세금 걷어들인 곳.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예조가 가장 많이 안 물어봐요. 예조는 말고 의례. 그 의례 행사했던 게 뭐더라? 외교사진 접대라던가 그 다음 왕의 즉위식이라던가 그 다음 또 나 교육. 이런 것들을 합쳐진 게 예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조선 후기 때 그 붕당 정치할 때 또 나올 거예요. 2조. 그럼 2조가 뭐냐면 관리 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인사권을 담당했던 거. 고려 때는 관리 인사권을 담당했던 게 뭐가 있었다? 원래 6부 중에 무슨 부? 2부 여기 인사권. 근데 무신정면 때 이런 게 있었죠. 무신정면 때 무슨 바? 그렇죠. 이게 뭐다? 사람 저하는 바. 그러니까 원래 공식 기구 대신 이게 차지하니까 최씨 정권이 권력 잡았던 거잖아. 이 정방을 펼쳤던 게 무슨 왕이 되고? 공민왕. 그래서 조선 때 그냥 이제 2부가 아니라 2조가 될 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구정 명절 있잖아. 그때 제일 많이 그 선물 받는 놈들이 누가 된다? 2조 판서. 왜? 얘가 인사권 담당다. 올해보다 승진이라던가 자천이라던가 어디 갈지 보임 이런 거 다 누가 결정해? 2조 판서가. 그러니까 뭐더라? 가장 많은 뇌물 처먹는 게 2조 판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의정부 6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그 왕권과 도움됐던 거 2개만 들어가시면 돼요. 왕권과 도움됐던 거 2개만 들어갑시다. 왕권과 도움됐던 게 무슨 부가 있더라? 우리 기본은 다 됐지, 여러분들. 의정부 6조 체제다. 벌써 끝났고 6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봤으면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왕권과 관련된 거 2개 들어갑시다. 왕권과 관련된 게 2개가 하나가 뭐가 있더라? 의금부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부? 의금부. 요 의금부는요, 죄인을 다스리는데, 원래 죄인은 6조 중에서 무슨 부가 다스린다? 형조가 다스리면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죄인들? 힌트는 왕권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왕한테 개개놈들, 일명 뭐더라? 반역죄인, 대역죄인은요, 어디서 처벌했더라? 의금부에서 처벌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금부는요, 왕권과의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대부분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서 반역죄인 보면 어때요? 엄청 고문하죠. 막 지지는 거 봤잖아요. 막 애들 막 다 갖다 놓고 밤새도록 다 지지면서 네 죄를 알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 의금부에 한 명 끌려가면 무조건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백하고 대져버리던가, 아니면 자백 안 하고 고문받고 대져버리던가. 그럼 대부분 생각에 빨리 자백하고 안 아프게 죽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 그것도 선택 안 합니다. 왜? 자신이 안 했는데 자백하게 되잖아. 그 순간 뭐더라? 가문은 대역죄인 가문을 찍히게 되고, 자기의 신족들 3족이 멸해지고 대대손도 관직에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끝까지 버티다 또 죽는 거. 그만큼 너라 무서웠던 게 의금부, 왕권 광활에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원이 있더라? 승정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원? 승정원. 요 승이 받들 승자라고 하거든요. 왕명을 받들었던 것.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알겠죠? 승정원. 우리 옛날 조선왕조 공부할 때 조선왕조 실록 봐도 되죠. 승정원 일기 봐도 됩니다. 왜냐면 승정원이 뭐라고? 왕명을 뭐 했던 곳이다? 전달했던 곳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더라. 매우 가치 있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더라. 승정권. 왕권 가리는 거 몇 개 배웠다? 2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역죄인 무슨 부? 의금부. 의금부. 의정부 하면 안 돼요. 의금부. 자, 그 다음에 자, 왕명을 받들었던 곳 무슨 원 있더라? 승정원. 왕이 뭐더라? 비서기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연결할 필요 없을 건데, 다시 한 번만 그냥 상기하시라고. 고려 때는 무슨 원이 있었다? 중추원이 왕의 비서기로 했었죠. 조선 때는 뭐라 바뀌었다? 승정원이라고 바뀌었다. 요거 하나만. 얘는 암기되지 않았네.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의금부? 뭐 금지한 것 같잖아. 자, 그 다음에 승정원만 여러분이 좀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조선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자, 드디어 3, 4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매우 중요한 기능 들어갈게요. 자, 왕권 광학이고요. 요 3개는요, 왕권을 뭐더라? 견제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더라? 뭐가 있고요. 간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원? 사간원 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고요. 사헌부가 있고요. 사헌부. 그 다음에 이거는 성종 때 만들어진 거. 우리 성종이 집현전 대신에 뭐 만들었다고 배웠었죠? 홍문관. 그거 우리가 배웠던 거 떠올리면 돼요. 무슨 관이 있더라? 홍문관이 있더라. 자, 그럼 이제 요거 2개만 보면 되겠죠. 요 사자가 맡을 사자, 맡을 사자. 그 의미는 어디에 초점 맞추면 된다? 가운데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간. 되겠죠? 뭐 했던 것이다? 간쟁을 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간쟁이란 뭐 하는 거다? 쉽게 왕한테 잔소리하는 애들들. 알겠죠? 왕이 뭐더라? 공부를 안 해. 그럼 공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왕이 맨날 술만 처먹어.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계속 가서 왕 통촉하여 주옵소.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 정치의 옳고 그름을 살피는 걸 간쟁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이해할 때는요, 잔소리 그렇게 두시면 돼요. 사간원. 어디에 초점 맞추면 된다? 간. 여기다 초점 맞추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헌부. 요 헌자도 뭐더라? 우리 헌법할 때 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헌자? 법 헌자가 되겠습니다. 일반 죄인은 어디서 사들이고? 형조에서 사들이고, 왕한테 개긴 놈들은 어디서 사들이고? 의금부. 관리들 못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관리들 감찰했던 게 바로 뭐가 되나? 사헌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거 무슨 기구라고? 감찰기구. 여러분들 제가 감찰기구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신라 때 사정부, 발해, 중정대.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고려까지는 기억합시다. 고려 때는 우리가 무슨 대라 불렀어? 어사대. 거기에 뭐가 된다? 사원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들이 뭐더라? 감찰. 아주 쉽게. 얘가 했던 역할이 뭐라고요? 사간원이니까 간쟁, 말다툼했다. 우리 쟁이 다툴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이 뭐더라? 말 잔소리하는 거. 간쟁. 헌은 법헌자니까 무슨 기구? 감찰. 그 다음에 무슨 기구? 자문기구. 성전에 말씀드렸잖아. 이게 바로 뭐다? 조선의 몇 사라 불리면서? 3사라 불리면서 여론을 지배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언관 기능 또는 언론 기능을 역할했던 게 조선의 3사가 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점, 요때 여론은 백성들의 여론이라면 사대부의 여론이다. 사대부의 여론을 뭐더라 반영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원래는 얘는 간쟁이고 얘는 뭐다 관리들의 감찰이고 얘는 자문기구죠. 근데 얘네가 왕한테 잔소리할 때 있죠. 같이 떼거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얘네 둘만 대간이라 불렸어. 그리고 왕한테 뭐더라 잔소리한단 말이야. 왕한테 잔소리할 때는요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걸어야 되죠. 잘하면 직원이고요. 잘못하면 뭐더라 왕한테 개긴 것이 된단 말이야. 진짜 뭐더라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바른 소리 하는 놈들. 그래서 나중에 홍문관이 만들어졌잖아. 이 보고 되게 멋져 보이는 거야. 저 새끼들 인생 한망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껴줘. 그래서 이제 조선의 3사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조선의 3사가 여러분들 드라마에 봤을 때 이런 거 왕한테 뭐더라 계속 떼거리 하는 거 왕한테 계속 요 통촉화해달라고 계속 말하죠. 저 장면 아마 조선의 왕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의 왕이라고 모든 거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쟤들이 말리면요 절대 뭐더라 왕도 마음대로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쟤들 그러죠. 저희 등을 밟고 가시라고. 실제 등 밟고 가죠 영화에서. 그럼 역사서에 보다 폭군으로 찍히게 됩니다. 연산군 마냥. 그래서 왕도 뭐더라 백성 그 사대부의 여론을 이제 설득시키다던가 끌고 갈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만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의 몇 사 배웠다? 3사 기억 잘하면 되고요. 유의할 점 들어가면 되겠죠. 유의할 점은요. 유의할 점은 조선 때 고려 때 중추원이 쓰고 어사대에 쓰고 하나 더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건 단순한 회계 기능이었죠. 요때 조선의 3사와 고려 때 3사 같다 아니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의 3사까지 배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왕 입장에서 얘네 되게 짜증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더라 이제 막 노래까지 부르면서 통촉통촉 하면서 왕 괴롭히는 거죠. 통촉 하면서. 그래서 막 그 주간조 야간조 조까지 나누면서 왕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지네 말 들어줄 때까지. 자, 요게 조선의 3사. 자, 그럼 이제 18페이지 우리 의정부, 국정총괄 그 정도 줄쳐놓으면 되겠고 6조가 뭘 담당했다? 행정. 그래서 밑에 판서라고 보이죠. 판서는 줄지 말고 우리가 뭐 교육부 장관이라 불리죠. 우리 6조의 장관을 판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그럼 엄청난 고위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금부와 성조는 묶어서요. 얘는 왕권을 견제했던 거다, 강화시켰던 거다. 왕권 강화기구. 의금부는 큰 죄인. 여기서 말한 큰 죄인은 왕한테 개긴 놈, 일명 대역죄인 이렇게 말하죠. 승정은요 왕명. 이 정도까지만 줄치면 되겠다. 왕명 또는 무슨 기구? 비서기능. 그 다음에 조선의 3사가 매우 중요하죠. 사관원, 간쟁, 사헌부, 감찰, 홍문관. 무슨 기구다? 자문.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은요 그냥 눈으로만 봐보세요. 여러분들 한성부가 서울의 조선의 서울이 되죠. 서울시 경찰청 그렇게 이해두시면 돼요. 한성이 뭐더라 수도로 한성 조선의 한양 치안을 담당하고 수도 방비했던 게 한성부.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지은 역사책을 춘추라고 합니다. 공자가 지은 역사책을 뭘 한다고요? 춘추관. 그럼 춘추관은 뭐다? 역사책 집필했던 곳. 조선왕조 실록, 춘추관 실록청에서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세 개 구분할 수 있겠죠? 한성부가 뭐던다? 서울시 경찰청, 거기 들어가면 되겠고, 역사책이 뭐라고요? 춘추. 그 다음 뭐더라? 성균관,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 다음 밑에 예문관, 승정원, 교서관 나온다, 안 나온다? 개뿔 안 나오더라. 딱 거기까지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중앙제도 금방 끝났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페이지는요 39페이지 문제 번호 128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답 1번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 보면 뭐 나와있습니까? 승정원과 의금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있죠.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눈을 살짝 봐도 암기 잘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춘추관 같은 거는 볼 필요 없을 거고요. 상서성은 언제 있었던 거다? 고려 때. 기억나시나요? 중서원 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정청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정당성은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발해 통치도 삼성 육부제인데 어떤 건 하나 기억해달라. 정당성 하나 기억해달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13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번. 129번은 지방통치니까 건너뛰고요. 우리 130번 갈게요. 집현전의 기능을 복구하겠다. 경들과 논의요. 예문간에서 옛 집현전의 직지와 분리해요. 꼬라지 보니까 뭐 하나 갖다가 맞춰야 된다. 집현전의 기능을 복구하겠다. 그러니까 학술 연구기관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홍문간. 요 홍문간 물어본 난이도가 있게 물어본 문제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관원과 사원부 물어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 할 수 있겠죠. 뭘 관장했더라. 그 집현전과 비슷하니까 학술 연구와 관련된 건 경연밖에 안 보이죠? 정답 1번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은요. 무슨 부? 한성부 아니면 춘추관? 찍어봐요. 한성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재상들의 합의어 국정총괄. 국정이 뭐야? 국가 모든 것을 총괄했던 건 조선의 기본 의결기구인 무슨 부더라? 의정부. 그 다음 왕명출납 받들승 쌌습니다. 받들승 승정원이 되겠고 느낌상 5번은요. 대사관. 사관원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자, 131번. 적어봅시다. 간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간언한데요. 간쟁, 사관원. 그 다음에 나. 관원들 본다. 규찰. 관원들을 규찰한다. 감찰 기구인지 알 수 있겠죠? 감찰. 다는요. 어디다 주시면 될까요? 왕의 무슨 기구? 자문. 그럼 뭐가 된다? 홍문관.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하나만 골라요. 확실하게 옳지 않는 거. 1번 백관들 규찰과 국왕 보필 기능도 했더라. 사관원. 그러니까 사관원 원래 간쟁 기능인데 그 왕한테 잔소리할 땐 사관원과 같이 갖게 되지요. 그래서 모두 했더라. 백관 규찰과 국왕 보필 기능. 왕한테 잔소리하니까. 대역죄는 우리가 무슨 부라 배웠다? 의금부라 불렸죠?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2번. 한능건 문제에서 어려운 선택지가 많이 나와요. 3번 같은 건 어렵죠. 홍관을 옥당 천영학이라 불렀다는 거. 그치요? 그 다음에 이 간쟁 봉박 서경. 맞아요. 얘네 둘이 모여서 간쟁도 하고 왕명도 거부하고 고려 때 대간이 했던 역할 그대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부분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 항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면 되고 청요직이 뭔지 아시겠죠? 깨끗한 애들. 티끌 하나 없는 애들. 과거에 죄 지으면 이게 임명될 수 있다 없다? 없는 애들. 그래서 일명 청유지. 그리고 또 엘리트 코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영의정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럼 최소한 뭐더라? 왕한테 대거리 한번 해보고 나쁜 놈들 잡아내기도 하고 그 정도 한번 거쳐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기본적인 거 틀린 게 나오게 됩니다. 의금부, 승정원 이런 것만 구분해도 답은 맞히더라.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조선의 무슨 제도로 합시다? 지방제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방제도는 최소한 여러분이 이 정도 알아야 되죠. 통신라가 몇 주였고 9주 그다음 몇 소경이 있었다. 5소경이 있었고 고려 발해는 뭐더라? 매우 복잡하게 5경 15부 몇 주로 돼 있었다? 62주로 돼 있었고 고려가 몇 도 몇 개였다? 5도 그다음에 뭘로 돼 있다? 양계로 돼 있었다. 요거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선은 지방제도가 되게 깔끔해요.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조선이 가장 완벽한 지방제도를 구축했다고요. 몇 도 일어나? 8도 일어나. 군사구역 당국 있다 없다? 없더라. 다 일반 행정구로 편입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려 때는 기억나시나요? 지방간이 파견된 곳도 있었고 안 된 곳도 있었죠. 조선은 그딴 거 있다 없다? 없더라. 모든 군현에 지방간을 파견하면서 주민 한 명 한 명 통제했던 게 조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냥 몇 도 일어나? 8도 일어나? 이 정도만 하고 하면 끝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때? 똑같은 도수잖아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래서 몇 도 일어나? 8도 일어나. 그만큼 뭐더라? 현재 때서도요. 딱 좋은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이어져 내는 게 바로 이 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하나의 도를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가 있다고 합시다. 도. 거기 보면은 도 밑에 뭘 두었다고 하죠? 애우지 말고 부 또는 뭐가 있더라? 목, 그 다음 뭐더라? 군, 현이라고 있었죠? 이거 왜 나눠진지 알겠죠? 그 마을에 뭐에 따라? 크기에 따라 나눈 것 뿐이더라.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은 광역시. 옛날에도 사람 많이 살았던 거. 그럼 뭐다? 인천부 이렇게 불렸다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요즘에 과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남 요즘 땅가 많이 올랐잖아. 그렇게 뭐더라 좀 사람이 많이 산다. 주요한 지점이 된다. 그럼 뭐더라 성남복, 과천복 이렇게 불렸던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뭐더라 그냥 일반 시들 있죠. 용인이라던가 고양이라던가 뭐 나머지 부천이라던가 이런 곳은 뭐더라 그냥 군으로 불렸더라. 수원군, 용인군 그렇게 불리게 되고 그다음에 군보다 작은 것들 이것들은 다 뭐가 되라 일반 뭐가 되라 현 말 그대로 고을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나눴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요. 도 밑에 부모, 군, 현 지방 간의 크기에 따라 나눈 것뿐이더라. 일반적으로 뭐가 제일 많더라? 그렇죠? 군과 뭐가 많더라? 현이 많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요거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팔도의 장관 있죠? 요걸 뭐라 불리더라? 관찰사라 불린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의할 점 어디 초점 맞추면 되더라? 관에다 초점 맞추면 된다 그렇죠? 고려 때는 내가 무슨 사라 불렸다? 고려 때는 오도지에 누가 하더라? 안찰사. 여기서 뭔다? 관찰사라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왕이 지방을 다스리선 이 지방 간의 등급이 있죠. 낮아야지 좋을까요? 높아야지 좋을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아니, 왕이 파견한 지방관이다 보니까 그럼 지방 세력들 다 억눌러야 되잖아. 그래서 요 고려 때보다는 조선 때는 지방간의 등급이 더 낮아진다면 높아진다. 그거 하나만 높아진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얘는 5품에서 6품이었군요. 2품 이상으로 지가 돼요. 그리고 얘는 임시직이었거든. 얘는 뭐다 완전한 뭐다 상설직. 그 관청도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경기 도청이 있잖아. 그치요? 경기 도청인데 얘 때는 없었어. 그냥 얘 돌아다니면서 그냥 묵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뭐다? 완전한 상설직으로 하면서 지방을 통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건 요 정도 하나만 기억하고 고려가 안찰사, 조선이 뭐더라? 관찰사. 그냥 느낌상 파워는 뭐더라? 훨씬 더 높아졌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만 길게 했지. 암기하는 거 이거 하나죠. 그렇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이 도 밑에 뭐가 있어? 부목, 군, 현이 있죠. 부에는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혈령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 부윤, 목사, 군수, 혈령. 알겠죠? 오늘날도 쓰는 건 뭐야? 군수. 이거 그대로 쓰잖아, 우리 지방관. 맞죠? 얘네들을 그냥 뭐라 불린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유념하자. 여기가 고을의 짱, 대가리 숫자, 명령 내린 대가리. 뭐라 부르더라? 수령. 다른 말로 본다? 사도. 고을의 원님. 얘네가 다 뭐야? 등급 보다. 마을의 크긴 다르지만 다 똑같이 뭐라 불렸더라? 수령이라 불렸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마을의 뭐다? 최고 지배자. 그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통치 구조를 볼게요.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지금 암기할 거 도의 최고 장관이 누가 되고?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 충청도 관찰사. 그 밑에 마을에는요. 다 누가 있더라? 수령이 있다. 오늘 따지면 시장, 구청장. 그게 다 뭐라 불렸다? 수령이라 불렸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령이 그 마을에 뭐나 다름없어? 왕이나 다름없는 거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러면 이 수령을 얘가 그 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하들이 필요하잖아. 그 부하들을 뭐라 부르더라? 그렇죠? 고을의 관리. 고려 때부터 있었던 거 어떤 놈이 있더라? 향리가 있더라. 여봐라 호방 돈 걷어와라. 여봐라 공방 다리 건설해라. 이렇게 명령 내렸던 거 됐지요? 자 그럼 이제 향리까지 했으면 됐고요. 조선 때 특이한 거 요거 하나만.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조선이요. 무슨 소란 게 있더라? 유양소란 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유양소. 이 유양소 말 그대로 유자가 머무를 자야. 어디 있다? 우리 국사에서 똑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향자 나면 다 어디로 고쳐라? 서울 아닌 지방으로 고쳐라. 지방으로 고치면 돼요.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알겠죠? 지방자치기구가 뭐더라? 유향소라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무슨 기구라고요? 자치기구. 당연히 뭐 백성들이 가서 자치하지는 않았겠죠. 그 지역에 어떤 놈들이 갔을까요? 양반 애들이 갔던 거. 우리 양반들은 다 제지 사족이라 불러요. 다시 이 단어가 좀 어려워. 괜히 쓸데없이. 제지는 그 지역에 있는 새끼들이야. 어디다 초점 맞추면 돼? 우리가 조선 때 양반 새끼를 뭐란다? 선비사자 써요. 사족놈들. 그럼 나라 양반놈들. 그 지역의 양반들이 모였던 회의가 뭐 된다? 유양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양소는 뭐 했냐? 수령을 뭐 했다? 자문해줬다고 합니다. 향리는 뭐 해주는 거고 옆에서 뭐 해주는 거고 일 시키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해주더라? 보호자해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얘는 뭐 했다? 홍무관처럼 수령의 자문기구. 자 수령이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더라? 여러분이 강원도 강릉 군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강릉 뭐가 돼? 군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수령은요 자기
고향으로 절대 임명 안 됩니다. 조선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죄라는 게 있었다? 상피제라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기가 동작구 출신이야. 그럼 동작구청장으로 절대 못 왔어요. 왜? 여기 오면 뭐더라? 자기 친인척들이 다 있으니까. 불명이 뭐더라? 불법 저지니까 먼 지역으로 딴 데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가족들이 같은 관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서로 피한다. 무슨 죄? 상피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은강영호 사건 모르나? 은강영호 맞나? 그 3년 전에 있었잖아요. 교장과 교장 딸이 같은 학교 다니까 교장이 선생님 시켰고 그 시험지 줄시고 전교 1, 2등 만들었던 거. 그런 거 조선 때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강릉 군수로 갔다고 합시다. 강릉 지역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 그냥 뭐 맛집 몇 개만 알 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수령이 향리한테 뭘 물어보지요? 절대 안 돼요. 향리한테 뭐더라? 주도권을 빼앗기게 돼요. 야, 향리야, 이 마을 사람들 몇 명 살고 있냐? 그러죠? 향리가 그래요. 우리 강릉에는 500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까보죠. 1000명 살고 있다고. 그럼 뭐야? 500은 누가 헤쳐먹는 거야? 이 새끼가 헤쳐먹는다고요. 그 지역의 토착백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뭐더라? 요놈한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지역의 양반들, 얘는 이권과 관련이 있다 없다? 아무런 이권과 관련 없단 말이야. 얘는 이권을 많이 헤쳐먹을 수 있는 새끼들이 있고 얘는 이권 관련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얘가 대답해 주는 거야. 우리 마을은 뭐다? 1000명 살고 있고요. 향리 중에 어떤 새끼, 그 새끼 조심하십시오. 그다음 우리 맛집은 어디고 기생집은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다. 다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한다? 좀 길게 얘기했다. 수령에 대야 무슨 기구라고 한다? 자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선은 유양세 빼고 완벽한 무슨 집권화? 중앙 집권화가 되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암기할 거 다시 제가 말이 길어졌게 되면 복잡할 건데 정리합시다. 관찰사였죠. 그래, 도 밑엔 무갑하긴 애들아. 부윤 목사 새끼들 다 뭐라 부르더라? 수령이라 부르더라. 수령을 도와준 새끼 누가 있고? 향리가 있고 지방자치기구라 평가받는 게 무슨 소가 있다? 유향소가 있더라. 요것 때문에 좀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 때문에. 네, 유양소 하나만 유의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고려 때 비해서 달라진 점은요. 완벽한 무슨 짓거나 중앙 짓거나 부목 9년 모든 9년에 뭐가 파견됐다? 수령이 파견되었죠. 향부곡소 같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새끼들 파워를 높여야 되면 요놈 파워를 높여야 돼요. 수령 파워 높여야 되겠죠. 실제 그래요. 수령의 지위를 높이고요. 향리의 지위를 뭐다? 낮추더라. 요건 이제 우리가 이해만 좀 해뒀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말만 듣고 끝날게요. 수령이 못될 새끼일 수 있잖아. 그럼 누가 관리 감독하면 된다? 관찰사가. 왜? 더 상급자니까. 그 지역에 뭐더라? 최고 짱이니까. 되셨지요? 근데 수령이 도 지역 다 다스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수시로 몰래 다니는 애들. 암행어사. 그렇게 파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리도 못된 짓 많이 할 수 있죠? 유양소가 조져주면 돼요. 왜? 얘는 등급이 뭐야? 신문상 양반이고 얘는 중인계층이란 말이야.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양소를 견제했던 게 무슨 소랑 했다? 그 지역의 출신자들로 서울에 있는 게 무슨 소가 한다? 경제소와 연락하면서 유양소를 견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거 자세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냥 하나 정도 이해해달라.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줄치고 마무리 칠게요. 갑시다. 팔도 밑에 무슨 사? 관찰사. 부모 9년 밑에, 9년, 부모 9년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했습니까? 수령이죠? 모든 군에 수령 파견했다. 향소 부고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더라.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고, 따로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요거는. 근데 밑에 면리통은 뭐냐면은, 현 자체에서도 면으로 나누고, 리로 나누고, 심지어 집 5개를 묶어요. 5가 작통으로. 5개 집을 묶어버리죠. 한 놈이 세금만 내고 도망가며 나머지 4개 집이 연대로 뭐다 내야 됩니다. 일찍 뭐다 상호 감시체. 근데 주민들 한 명 한 명 목까지 파견했다. 호패까지 발급했었죠. 그래서 조선 때는 여러분들 살인 저지르고 다음 말에 도망가면 잡아놓을 수 없겠지. 아니에요. 조선은 그거 통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었으니까? 호패 있었잖아. 그래서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면요. 마을 이장이 나서 그래요. 호패 내놓으라고. 그럼 살인자라고 하면 바로 호패 등록돼가지고요. 그렇게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개 보이죠? 수령, 향리, 유양소. 그 중에서 우리 관찰사 봐봐요. 거기 따로 줄치지 말고, 관찰사는 뭐였다? 등급도 높아졌다. 1년 내내 임기직으로 바뀌었고, 가명에 상주했더라. 자, 그 다음에 향리는요. 세습적 아전으로 격화되고, 토착인으로
월급 같은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시고 여러분이 줄칠 거 무슨 소 하나만 줄칩니다. 유향소 그거 줄치고 제지 무슨 족 사족 줄치고 조금만 기운내세요. 여기 명칭이 좀 지나갈 테서 그래요. 자수 별감 줄치고 회장 부회장 유향소의 회장 부회장 뭐라 부르더라? 자수 별감. 우선 거기까지만 해두시면 돼요. 그 밑에 향청, 향소, 향해, 향규 짜증나죠? 이건 나중에 향약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보느라 자수와 별감 나면 유향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되셨죠 여러분들? 그 지방제도는 매우 자세히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알겠죠? 요즘에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페이지 39페이지 129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29번. 자, 페이지 39페이지 129번 조금만 기운 내시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지방통치도 공부하기 딱 좋게. 가는 뭐더라? 북계와 동계 몇 개 도가 있더라? 5개 도가 있죠? 5도 양계 고려시대. 나는 도가 8개니까 8도, 조선의 8도 체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마을마다 수령이 파견된 건 완벽하게 장악한 어느 시대 때나 조선 때나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 여러분들 향부곡소 제가 이거 나왔다 특히 소 나왔다 무조건 어느 시대라 고려시대로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는 얘기고 설마 디귿번 소경 이게 몇 소경을 말한다? 5소경 구조 5소경 통신라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넘기시고 13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 밑에 부목군연이 있고 그다음 뭐더라? 육방이 뭔지 알겠죠? 그 수령을 도와주는 애들 향리 이 향리가 조선의 뭐더라? 육조가 있잖아 왕 밑에는 맞죠? 그럼 여기는 뭐다? 육방이라 불렸던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여러방 이방 특히 이방이 제일 발음하기 쉬워서 이방색을 꼭 부르더라고. 이방, 호방, 병방, 공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배웠던 무슨 소 배웠고 유향소 그다음 면리통은요 그냥 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것 뿐이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들어갈게요. 좀 어렵네. 중앙정부와 수령사의 연락 기능을 담당했던 경제소가 되겠습니다. 경제소 이렇게 적어놓고요. 참고서만 130이면 하는 건 문제 아니에요. 공부하는 용으로 그냥 제가 갖다 놓은 문제입니다. 난이도 어렵게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O 아니면 X. 여러분 이거 하나 맞춰주세요. X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걸러내 주세요. 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3번 수령은요 그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을에 뭐더라? 세금 얼마큼 걷어들이는지 관리들 임명 뽑고요. 행정권이라고 하죠. 학교 설립 모든 걸 다 장악했습니다. 그 지역의 군사훈련도 누가 시켰다? 수령이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판하는 거. 그 춘향전 떠올리면 되잖아. 춘향전 누가 재판해? 변사또가 직접 재판하잖아. 그게 무슨 권? 사법권. 그래서 군사, 행정, 사법이더라. 됐나 여러분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4번, 5번. 여러분들 이거랑 관련 있는 건 무슨 소라고 딱 필기해놓고 넘어가면 되더라. 예, 맞아요. 4번, 5번. 향존 자치와 자수 별감으로 우선는 건 무슨 소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유향소와 관련이 있다.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3번. 133번은요, 저랑 같이 합시다. 우선 가에다가 몇 도 몇 개? 5도에 한 개. 나는요, 조선의 몇 도? 8도.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요, 13도 이렇게 적으면 돼요. 13도. 이건 대한제국이라고요. 근현사 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5 아니면 X. 이건 여러분이 맞춰야 되죠. 고려시대 때는요. 주연보다 속현이 많았다. 5 아니면 X. 5 맞고 조선 때 수령은 뭐 했다고 그랬었죠? 행정, 사법, 군사.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번, 부목, 군현 등을 지방구역을 다 군으로 단일화시키면 좀 이상해지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틀리고
1번 순서대로 다 가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정답 4번이고 그리고 이 한능검 심화 문제도 지방제도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34번이 있죠. 요건 그냥 공부하는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선 여러분들 거기 그림에서 하나만 그냥 동그라미 쳐요. 라 있죠. 향청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다 뭐라고 적읍시다. 유향소 이렇게 적어놓고만 건너뛰읍시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게 4번 봐봐요. 향리 육방을 행정업무 담당했다. 유향소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지요.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맞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참고용으로 옛날에 한 마을이 이렇게 구성되었다. 그 정도만. 자,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134번 없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우리 하고 이제 우리 과거제도만 하면 이제 마무리 되거든요. 과거제도 빨리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치도 하면 좀 짜증나니까 좀 빨리 쉬고. 우리 여러분들 봉수제라고 들어봤어요? 봉수제. 자, 페이지 18페이지 지도 밑에 줄쳐 우선 역참 줄치고 봉수 두 개 줄쳐 놓으면 됩니다. 뭐뭐 줄치라고요? 역참 봉수. 옛날에 교통제도는 말밖에 없었죠? 말밖에 없었나? 말 타고 어디서부터? 부산부터 서울까지 내다리면요 말 대져버리잖아. 맞지요? 그럼 말을 또 뭐더라? 시험시험 가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말을 바깥하는 거. 말 바깥하는 거 뭐란다 우리가? 역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말 아무나 바꿔주면 안 되겠죠. 평균 새끼가 와서 말 타고 와서 바꿔줘. 안 바꿔주겠죠? 예, 관리들만 하겠죠. 그 관리들의 명패가 뭐가 된다? 예, 마패.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 하나짜리 몇 개? 말 한 번 갈아타는 거 5개는 5번. 예, 높은 관리 그것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여러분들? 특히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는 새끼가 암행어사잖아. 긴급할 때 또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암행어사 때 맨날 마패 들고 암행어사 줄도요.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제도. 통신제도 뭐냐면은 외국놈들이 왔단 말이야. 그럼 빨리 알려줘야 되잖아. 말 타고 알려주면 다 안 돼. 이 새끼 말 타고 알려주면 마음 차명당합니다. 알겠죠? 바로 뭐더라? 긴급하게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낮에는 뭐더라? 연기, 밤에 뭐더라? 불 피우는 거예요. 그럼 저쪽 산에서 불 보고 바로 또 해주고 불 피워주고 한순간에 뭐다? 외적들이 왔다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게 뭐가 되더라? 봉수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난상타운감이 이거 있을 거예요. 봉수제. 자, 그래서 요거 뭐더라? 조선의 무슨 제도? 교통과 통치제도. 무슨 집권가에 일환했더라? 중앙 집권 강화에 도움되었던 게 바로 역참제와 봉수제가 되겠습니다. 그 양지역이 옛날 동네가 말죽거리잖아. 그 양지역 다음에 삼성역, 역삼역 들어봤죠? 거기서 말 딱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딱 서울 진입부잖아. 과천에서 이제 서울 진입부에 양재동 있잖아. 거기서 이제 말맥이고 바로 중앙, 한마디로 경복궁까지 한 번에 쫙 매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면 마치고요. 이런 거 마치면요 내게 땡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물어봐요 이런 것들. 역참과 봉수제도도. 자, 그래서 우리 역참 봉수 줄쳐놨으면 됐고, 자 페이지 19페이지 오른쪽 갑시다. 힘내요 진짜. 요것만 하고 요 페이지만 하고 끝낼게요. 요 페이지만. 군역 조직 있죠. 양인 개병제 하나 줄치고. 이거 미국식이다 우리나라식이다. 그거 하나만 맞춰봐요. 양인 개병제라는 건. 우리나라식, 우리나라보다 다 끌려가는 거잖아. 국가가 부르면 뭐더라? 국가에 충성바치 해서 개처럼 국가에 신성한 군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거기에 뭐더라? 양인 개병제. 평상시에 뭐하고? 농업에 일하다가, 알겠죠? 전쟁 나면 뭐더라? 이제 끌려가는 거. 누구 이상이면 다 끌려가더라? 양인 이상이면. 그래서 무슨 개병제? 양인 개병제. 진병제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면제 원칙은요, 관료 줄치고, 현직 관료. 그 왕과 갑자기 업무 보다가 저 내일 못 노는데요? 저 군대 가야 되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 현직 관료는 빼줬더라. 그냥 또 어떤 애들? 공부하는 애들도. 오늘날도 오더라. 그 대학원에 진학하면 군 뭐더라? 시간 딜레이 시켜주고. 박사까지 따면 아예 면제해 주잖아. 공부한 새끼들. 그래서 관료와 학생들은 다 면제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법 있죠? 보법 제목만 줄쳐요. 보법 줄치고 거기다 필기는요. 어떤 놈이 했더라? 아까 지금 우리가 살짝 했는데 직전법 했던 사람. 육조 직계제했던 사람, 단종 죽였던 사람, 누구? 세조했던 게 보법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군역제도가 힘들었던 건요, 군사 훈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끌려가지요. 식비, 의복비, 교통비 자기가 다 내야 돼. 그리고 일도 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제일 크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군역 부담이 큰 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해서 3인 1개조로 무는 거야. 그래서 한 놈이 뭐더라? 군대 가, 정군이란 놈이. 그럼 나머지 2명을 뭐더라? 하나의 조로 묶어버린 거예요. 3인 1조로. 그래서 2명 뭐더라? 정군에게 뭐한다? 경제적 지원을 해줬던 거. 요게 바로 뭐다? 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보자 써요. 돌보자. 그 다음에 얘를 위해서 뭔다? 봉했다. 묶어줬다. 그래서
봉족이라도 하고 또는 보인이라도 불러요. 요 명칭 외우지 말고 요 3일계주를 뭐라 하더라? 무슨 법이라고 한다는 거 세조가 했던 보법이다. 딱 그 정도만. 이미지 떠올리면 되죠. 보법 줄치고 거기 다 적겠잖아. 정군과 파란색이 뭐더라? 도와주는 애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군역제도 요 정도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중앙군과 지방군만 딱 구분합시다. 중앙군은 몇 위? 빨리 줄치고 5위. 왜 5위인지 느낌 오지요? 동서 남북 가운데. 그럼 5위. 위자가 무슨 위자? 지킬 위자. 고려 때 이 군과 몇 위가 있었다? 5위가 있었잖아. 그냥 조선 그냥 몇 위라고 하더라? 5위더라. 이렇게만 해두시면 된다고요. 고려 때 중앙군 기억나시나요? 2군 6위였다는 거? 조선 뭐더라? 5위. 잘 까먹고 많이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살짝만 5위 줄치면 되겠고. 지방군은 뭐더라? 영진체제. 그거 하나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체제? 영진. 영진은 그냥 전라도가 있죠. 크게 그냥 뭐더라? 자영과 우영으로 나눈 거야. 그 밑에 뭘 줬다? 진을 설치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속돼서 보다 군사훈련했던 거. 이걸 무슨 법? 영진체제 이렇게만 말 뿐입니다. 그냥 지방군은 무슨 체제다? 영진. 네, 그 정도만. 군사지법. 징관 하나 줄쳐놓고요. 징관. 이게 이해 안 가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해 안 가는데 별거 아니라 전라도가 있으면 전라 우영과 자영으로 나누고 요게 전라 자영에 수군과 육군이 있다고요. 여기도 수군과 육군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크잖아. 그렇죠? 그걸 또 뭐더라? 나눴다고. 그 세부적인 나눈 거 뭐더라? 진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지역에 있는 놈들이죠. 그래서 일명 무슨 체제? 영진 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관 체제 뭐냐면은 여기 진들이 있다고 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마을 새끼는 어디만 지켜? 여기만 지키는 거야. 여기 마을 사람들 여기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 지역만 다 지키는 거라고요. 동작구 애들은 어디만 지킨다? 동작구만. 양천구는 양천구만 지키는 거. 여기 뭐다? 진관 체제. 그럼 진관 체제는 여러분이 느낌상 봐봐요. 그림이 아주 역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대규모적이 봤을 때 효율적일까면 소규모적이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소규모적이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게 진관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바다 건너서 맨날 괴롭히던 새끼들 어떤 새끼들이야? 외국 새끼들이죠. 그 새끼를 대규모 침략하면 임진을 아니고 원래 소규모로 외국들이 계속 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통제를 벗어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았다 우리나라한테? 진관체제, 지역단위 방어체제, 진관이 우리나라한테 좀 더 효율적인 체제였습니다. 시험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냥 말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 정도 말했고 자 이제 과거제도 하면 진짜 끝납니다. 과거만 빨리 끝낼게요. 조선에 뭐가 있더라? 과거 시험이 있었다. 알겠죠? 자, 과거 있고요. 근데 과거 시험만 같다면 특별 채용도 있었다. 특채도 있었다 보시면 돼요. 고려 때부터 있었던 거 뭐가 있었다? 음서, 그다음 뭐가 있더라? 취재, 그다음 뭐가 있었다? 천 그런 것도 있었다. 요거 웬만해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니까 빨리 음서 있죠. 음서의 기능도 높아지면 떨어질까요? 요거 하나 맞춰봐요. 요거는 봐봐. 고려 때부터 능력 위주가 뭐야? 과거 시험이죠. 음서는 뭐야? 아버지 잘만하면 그냥 올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왔잖아. 사회가 더 진일보했잖아. 어떤 게 더 기능이 높아질까요? 과거 시험. 음서는 옛날보다 기능이 한참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오품이었죠. 이품으로 돼. 혜택 받는 대상을 확 줄여버렸어. 그리고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리고 과거 애들보다 엄청난 차별 대우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때 양만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딜 거쳐야 된다. 무조건 여기 거쳤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취지는 그냥 재주가 뛰어나요. 만주를 졸라 잘해. 그럼 그냥 뭐다 통역사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꼬매길 잘해. 막 닭 모가지 막 비튼 거 막 꼬매고 살려놓는단 말이야. 그럼 의사시키면 되는 거. 요걸 모른다. 취재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청구는 말 그대로 뭔다. 추천합니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단지 조선 때는 과거 시험 외에 올라가는 방법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정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조선의 과거 갑시다. 조선의 가문의 영광을 일으키선 문과에 응시하면 되겠고요. 가장 커다란 특징 들어갑시다. 고려 때 없었던 뭐가 새로 생겼다? 과가 새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부터 기술관 뽑았던 거 무슨 과가 있더라? 작과. 따릅니다. 기술관 이렇게도 불리는 거. 승과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우리 조선 때부터 억불이라고 배웠었죠? 승과는 고려 때만 있었고 조선 때는 없어지게 되더라. 문과는 2단계 시험. 몇 단계 시험이었다?
2단계 시험했어요. 무슨 과를 거치고? 속과를 거치고 조선의 대학교 들어가요. 속과 거치고 어디 간다고요? 조선의 대학교 무슨 관? 성균관. 그 다음에 관리로 되기 위해서 뭐더라? 말 그대로 공무원 임용 시험을 보는 거야. 공무원 시험 본다고 보시면 돼. 공무원 시험. 그게 무슨 과가 되더라? 대과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생원과와 진사과 이렇게 말하고요. 성균관에 갈 수 있고 하급 관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 합격했다고 성균관 아니 바로 대과 보는 거 아니죠? 대부분 다 성균관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과를 보다 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다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 여러분들 그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나눠지죠. 그 이유가 뭔지 알겠죠? 한 번에 다 뽑기 힘들잖아. 그래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잖아. 지역 단위로 할당되는 거 알죠? 공무원 임명수. 이것도 똑같아. 초시라고 있거든요. 초시가 뭐더라? 지역에서 경기도 몇 명, 강원도 몇 명. 그래서 이제 서울로 불러 모아. 그게 무슨 시가 된다? 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시에서 33명만 출연해. 그다음에 이제 등수를 나누는 게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게 바로 무슨 시가 된다? 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등 먹은 새끼가 그 유명한 무슨 급제? 장원급제. 그냥 장원급제는 조선의 최고 천재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더라. 자,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하죠. 조선의 문과라고 하는 1단계 아니면 2단계 시험이다. 2단계 작은 시험, 속과, 수능과 비슷하더라. 그 다음에 성균관 나온다면 무슨 과? 대과. 그 대과는 당연히 보려면 성균관 나왔다고 대과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새끼는 바로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뽑는 거. 그게 무슨 시가 있었고? 초시, 서울로 불러면서 복시. 왕이 직접 치는 게 뭐다? 전시란 게 있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과는요, 2단계 시험일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냥 이게 그냥 초시, 복시, 전시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신도 여기서 2번이나 떨어졌다고 그죠? 자, 그래서 문과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기술과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법률학, 통역사, 되겠죠? 의사, 이런 게 무슨 과다? 잡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잡과의 특징은 하나가 있거든요. 무슨 관청에서 했다는 게? 해당 관청. 여러분 우리 의사대기에서 의대 나와야 되죠. 대학교 가야 되잖아. 성균관에는 의대가 없었다고 보면 돼. 법대도 없어. 로스쿨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학문으로 본 거다면 기술로 치부한 거다. 기술로 치부한 거 기술로. 그냥 너 병원 의사 되고 싶냐? 그럼 병원 가라. 병원 가서 뭐더라? 제일 먼저 핫바리집부터 이제 나중에 꼬매는 것까지 이런 걸 뭐다 거친 다음에 거기서 자격증 주면 의사 해라. 한마디로 기술로 봤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해당 관청에서 교육부터 과거까지 했더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은 지겹지고 과거 시험 위로 안 끝나고 있죠. 과거 시험은요 정기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 정기시 몇 년 받아? 3년 받아. 졸라 빡시죠. 한 번 떨어지면 3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부정기 시험이라고 별실한 게 있어요. 그냥 임금님이 술 처먹다 꼬라갖고 그냥 열어라 그럼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즉위식 했을 때 증광시 이런 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다 했던 게 알성시 이렇게 별시도 있었다. 이거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과거 시험 대강 몇 년이 다 기본이더라? 3년이고 근데 3년 너무 빡시잖아. 그냥 부정기 시험도 있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은 당연히 누구 이상이면 가능했고 양인 이상. 자 교재 줄치고 마무리. 진짜 실 거예요 여러분들. 짤리. 자 과거 문과 줄치고 속과 성균관 대과. 속과 줄치고 대과까지만. 그 다음에 문과 줄치고 문과는 새로 생겼다는 거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작과 줄치고 무슨 관청? 해당 관청. 그거 한번 봅시다. 역과 사역원에서 받고 율과는 형주에서 보고 의과 그 병원이 전이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른쪽에 정기시험, 식년시, 격식이 있다. 밑에 부정기 그리고 증강시, 알성시, 별시 구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더라. 시험보더라 정기와 부정기 시험 이런 게 있었다 봐두시면 되고요. 틀표 채용 눈으로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거예요. 법제적으로 누구 이상이면 양인 이상이면 과거 시험 응시했다. 이건 고려와 공통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되게 통과하기 힘들었겠죠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건 다 빡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도 그 고생을 알아가지고 여기 전시에 합격하죠. 그럼 홍패란 걸 줬어요. 빨간색 뭐더라? 합격 증명서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양의 모든 기생집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돈 안 내고 왕이 결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법카를 준 거예요. 법카를. 웃기겠죠. 뭐 행정고시하면 대통령이 문재인 법카 마음대로 써. 시험 긁고 다니는 거야. 얘나 지금 사는 사람과 똑같다고요. 자 135번 들어갑시다.
135번 가와 나는 두 시대 과거제를 도식한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우선 가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고요. 고려시대. 딴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조선. 이것도 내가 빼먹은 게 있네. 죄송해요. 이거 못 맞힌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죄송해요. 못 맞춰요. 그 1번 있죠. 그 문과의 경우 제가 한 여자의 잔소는 응시 제한 받았더군요. 조선 때만의 특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우선 나머지 맞으니까 빨리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조선 때는 속가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다 배웠었죠. 그 다음 고려와 조선 등 관리들은 다 뭐에 응시된다? 문과에 응시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고, 가나 외에 관리가 되는 방법 둘 다 있었죠. 고려 때 음서도 있었고 조선 때도 음서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문부 관료 체제는 우리가 어느 시대 때 더 확립되었다? 조선시대 때. 그래서 얘가 동반 서반 합쳐서 문부 뭐라고 합니까? 양반이다. 이 양반 개념이 요게예요. 그리고 양반의 원래 명칭은요, 현직 관료들을 말합니다. 무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 그거 봐두시면 되고,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줄치고 마무리 질게요. 그 19페이지 우리 법제적으로 양의이사, 양의까지만 줄 써놨죠? 죄송합니다. 과거 시험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에는 관료가 되는 문과의 경우, 알겠죠? 재간 여자의 아들, 탕간 오리의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서울 계층들, 얘들은 문과 응시가 제한되었다. 그거 좀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봐봐요. 양인 이상이면 작과에 응시할 수 있고 무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요거도 응시할 수 있어, 법제적으로. 근데 어떤 애들은 제한을 걸었다. 이 문과에 합격되는 바로 뭐다? 왕의 신하가 되는 거. 나라 다스리는 관리가 되잖아. 재간 여자의 아들은 조선 때 가장 중요한 게 충신이잖아. 그 임금에 충성 바치는 거잖아. 배반 한 번 했다. 그 자기도보다 배반자다. 그래서보다 그냥 안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탕간을 아진 씨가 안 줬다. 아버지가 뭐더라 못된 짓 했으니까 그 아들 새끼도 똑같겠지. 그런 식으로 보다 응시를 금지시킨 거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양반 자손이 첩이 자손이잖아. 이건 어쩌면 양반들이 그 수 있죠.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냥 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변호사나 의사수가 많아지면 어때? 지위가 떨어지잖아. 맞죠?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양반수를 뭐더라? 어느 정도 통장에서 서울은 응시 못하겠더라. 그래서 뭐의 경우는, 문과의 경우는 뭐가 있었다?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요거 좀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지겨운, 알겠죠? 우리가 통치도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똑같아요. 10분 정도 풍 쉬시고, 다음 이제 조선 후기 사화시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쉽시다 여러분들. 15분 동안.